자,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문을 영어로 보면 완전 달라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기출코드 관점에서 쳐다보면 다 똑같아. 자, 오늘은 모든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출판. 우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은 주제 찾기하고 순서 맞추기, 주제 찾고 순서 맞추기, 이게 다야. 얘를 빼고 얘만 먼저 해볼 건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칸, 그 다음에 밑줄, 오늘 요약을 하는 거잖아. 잘 봐. 우리가 빈칸 할 때 어떻게 했었어? 빈칸 할 때 빈칸에 대한 목표를 먼저 잡는다.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고 빈칸에 대한 목표를 먼저 잡는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고, 근데 이 목표라는 건 주제하고 밀접하다. 근데 주제보다는 어려워야 되니까 반드시 재진술이라는 장애물을 건다. 요걸 기본적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똑같아. 빈칸 밑줄 요약이. 그러니까 빈칸은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 거야. 밑줄은 밑줄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 거야. 요약은 요약을 포함하는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뭔지 알겠지? 빈칸은 무조건 주제, 밑줄도 주제, 요약도 주제. 그럼 이거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주제하고 밀접한 거야. 자, 가볼게요. 이게 누차 말했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A, B, C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네. 자, 얘는 어차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잘해오면 어차피 B는 된다고. 근데 이 둘의 차이야. 근데 내가 현장에서 보면 얘는 진짜로 해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얘는 중요 정보를 열심히 찾고, 이게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중요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전혀 달라. 최근 난이도에서는. 그러니까 10년 전 기출문제는 그게 돼. 근데 최근은 그게 전혀 안 돼. 그래서 제발 최근 기출문제에 맞게 공부를 하자고. 그 다음 봐봐. 이번에 6월 달에 1등급이 19.1%가 나와버렸잖아. 19.1%. 6월 달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목표라는 건 6%야. 실제로 절대평가 8년 동안 평균을 하면 1학 6.5%가 나왔어요. 1등급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야? 거의 6%를 목표라는 건 맞아. 그러면 이번에 6월 달에 19.1% 나왔거든?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난이도를 보면 항상 퐁당퐁당이야. 이게 쉬우면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좀 어렵게 내고, 어렵다고 비난하면 쉽게 내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야. 그냥 대단한 거 없이. 그럼 봐봐. 이렇게 됐잖아. 그럼 너무 쉽다고 이걸 뒤지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번 9월하고 수능은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보면 돼. 왜냐면 이게 역대급으로 쉬워버렸기 때문에 이 두 번은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어려워. 좆된 거야. 이번 게 차라리 어려운 게 나왔어,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너무 쉽다고 욕을 너무 뒤지게 먹었지. 따라서 이건 뭐야? 어차피 욕 먹을 건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잖아. 그래서 내 생각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6월 달에 건강검진해서 이제 아프다 그러면 이때 정신 차리고 이때부터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이때 뭔가 발전을 이뤄.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이 잘못 나온 거야. 아픈 사람들한테 다 안 아프다고 말을 해준 거야. 즉 B한테 너는 A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B가 전부 다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엔 진짜로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엄청 많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위기면 나한테는 기회잖아, 경쟁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6월 달, 내가 말했잖아. 6월 달 점수를 AI한테 넣고 난이도를 넣고 AI한테 자, 지금 이런 시험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설명회를 할 거야. 제목을 잡아줘. 그랬더니 걔가 잡아준 게 6월 성적에서 희망을 보면 수능에서 절망을 봅니다. 그렇게 잡아주더라고. 근데 맞는 말 같아. 이제 알겠지? 실패. 근데 역설적이게도 6월 시험을 갖다 얘하고 얘가 둘 다 잘 봤거든. 얘만 못 보고. 근데 얘들은 6월 성적이 진짜 점수가 아니란 걸 갖다 지그가 안다고. 오히려. 실패. 해볼게요. 절대로 B가 되면 안 돼. 학생이든 학생 때 B면 직장인 때도 B가 되고 아빠가 돼도 B가 된다고. 제일 무서운 거야. 열심히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단어 독해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해석을 갖다가 잘하게 됐어. 근데 해석을 왜 하냐고, 궁극적으로. 단어 독해를 열심히 했어. 이제 해석이 잘 돼. 근데 이걸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중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래야 답이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중요 정보를 찾으려면 무조건 뭐야? 기출 코드에 대한 센서가 켜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게 켜져 있는지 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해석하다가 중요 정보가 저절로 나온다고. 그래서 해석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답을 찾는 거야, 답을. 답을 찾으려면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봐. 내가 현실적으로 봐보니까 A하고 B가 둘 다 중요한 걸 강하게 잘 읽어.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거야? A하고 B가 둘 다 중요한 걸 강하게 잘 읽어. 그러니까 얘는 지식이 없고 얘는 지식이 있다니까. 지식의 면에서는 똑같아. 근데 얘는 방식이 나쁘다 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건 잘 읽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A는 안 중요한 걸 약하게 읽어. 근데 B는 안 중요한 것도 강하게 읽어.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럼 왜 그러? B는 목표가 없어서 그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애들은 그 목표에 관련된 정보를 세게 읽고 관련 없는 정보를 약하게 읽는다고.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사람이 200명이 있어. 101호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복도에서 101호실 출입자를 확인해, CCTV로.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그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열심히 확인하면 된다고. 키 작고 날씬한 여자를 확인하면 안 된다고. 칠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다시 한번 이제 내신 끝나고 복귀했으니까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하고 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얘하고 얘 가장 큰 차이는 수업을 들을 때 이미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 즉 우리가 오늘 요약을 해. 근데 요약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평소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참여해서 나는 긴장하거나 시간적 압박을 느끼면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그걸 깜빡해버린다고. 다음 주에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단어를 해야 되겠다. 재진술이 약하다. 뭐 이런 걸 자기가 객관화를 시킨다고. 이걸 하고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 다르다니까. 그냥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종이가 있으면 우선 자기를 객관화 시켜. 그리고 내 수업을 갖다 대. 그럼 여기가 나의 문제점이잖아. 그러니까 내 수업이 있어도 자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자기 모습을 객관화시키고 내 걸 갖다 대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하고의 불이치, 나의 문제점이 드러나잖아. 이거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 수업을 들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얘하고 얘는 뭐야? 얘가 훨씬 잘하잖아 얘보다. 근데 얘가 쉬는 시간이 훨씬 바빠. 그러니까 A하고 B는 쉬는 시간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뭐야? B가 쉬는 시간이 타이밍이 안 좋아. 자꾸 공부 중간에 쉬어. 생각해봐. 공부라는 게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거야. 근데 A는 어디서 쉬어? 여기서 쉬어. 고비를 넘고 나서. 근데 B는 여기서 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B는 쉬는 시간에 호텔을 해. 똑같이 쉬지만 어느 지점에서 쉬냐가 엄청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더 열심히 하겠다, 쉬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야. 쉬어도 돼. 하지만 좋은 타이밍에 쉬어라고. 출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열심히 읽었어.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스토리는, 이야기는. 자, 드웰이란 단어를 모르면 시야. 근데 드웰을 알아. 살다야. 이야기는 산다, 거주한다. 어디에? 어느 안에.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근데 A는 이렇게 읽지 않아. A한테는 이 문장이 전혀 장애물이 안 돼. 왜? 여기를 아예 안 읽거든.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뭐야? 여자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문장을 해석이 되냐 안 되냐로 보는 거야. 그리고 해석이 안 되면 또 읽어. 얘는 모든 문장을 볼 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로 보는 거야. 중요하면 또 읽어.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을 강하게 있고 얘는 중요한 지점을 강하게 있고. 칠판. 근데 그건 결과야. 원인은 왜 그래? 이 목표를 잡았냐 못 잡았냐. 칠판. 우선 이렇게 출발해야 돼. 자, 앞에는 내가 몇 개만 해줄게. 칠판 봐. 자, 우리의 사고나, 그지?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나 언어라는 것은 A라는 특성을 갖는데, 그러면 A를 봐. 객관식을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돼. 2대 2대 1이면 이런 가능성이 낮아. 왜? 다이내믹이 답이 돼버리면 B를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낮아. 조심해야 될 건 2대 2대 1이면 얘는 가능성이 낮다. 단 최근에 드러난 함정은 뭐야? 만약에 얘가 얘하고 뜻이 똑같아. 그럼 뭐라고 봐야 돼? 2대 3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이걸 지우는 걸 함정으로 역이용하니까 조심해야 돼. 됐지? 칠판.
자, 그러면 adaptive 뭐야? 뭔가 적응성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complex, 복잡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지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사고나 언어의 특성이 적응력이 있냐야 복잡하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읽으면 빠져나갈 군형이 아예 없어.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를 동물로부터 B한대.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는 거야. B는 우선 넣으면 안 돼. 왜? 여기를 고르는 순간 이게 두 개로 좁혀지기 때문에 우선 이걸 먼저 풀면 된다고. 그리고 대부분 지문은 10번 중에 9번이 이걸 먼저 위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줘.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 그 대신 이걸 미리 보는 이유는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이게 먼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봐놓기만 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하면 뭐야? CCTV가 완벽하게 확인이 된 상태야. 그래서 이것만 읽는 거야. 제발.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읽는 거지. 칠판. 자, 다시 한번 자기 1교시 때 자기의 모습하고 비교해봐. 강의는 듣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거야. 내가 수업을 갖다 디자인할 때는 비교할 수 있게 다 디자인을 해온 거야. 그래서 제발 자기의 약점을 찾아. 관역의 한 가운데가 아니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문제를 맞았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잖아? 그럼 뭐야? 관역의 바깥쪽에 맞은 거라니까. 칠판.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하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목표로 한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키 크고 뚱뚱한 남자가 어디 있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칠판. 자, 그러면 잘 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빈칸에 대한 목표, 밑줄에 대한 목표, 요약문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뭐하고 일치한다? 주제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낚싯대를 2개 던지는 거야. 아무거나 걸려라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야. 낚싯대를 2개 던졌기 때문에 잡을 확률이 2배가 된 거라고. 칠판.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사고나 언어는 특성이 뭘까요? 칠판. 언어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연필자국 있었어야 돼.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나는 언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우선 여기에 연필자국이 첫 번째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야? 그러니까 2개를 다 잡는, 낚싯대 2개를 던진다니까? 그럼 언어의 특성이 나와야 되잖아. 칠판 봐. 그래서 난 여기까지 보고 뭐야? 적응성하고 복합성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야. 칠판. 자, 어디서 번쩍? 여기서 번쩍. 자, 파란색은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번쩍했어. 나는 언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거든. 두 번째, 이 주황색은 왜 번쩍이야? 주제 시그널이니까 번쩍이잖아. 자, 기출코드 6번에서 다 했잖아. 자,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우린 좀 이따 뭘 만나게 돼 있어? though의 친구들이 why라고 whereas를 3번하고 4번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라. 최근에 주제는 전부 다 뭐라 했어? 비교 대조라 했잖아. 그럼 요약문은 주제하고 형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뗄 수 있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칠판. 자, 그러다가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앞뒤에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돼. 그냥 별거 없잖아. 평소에 완벽하게 숙지해. 그리고 시험장 가서 발견해서 활용하면 끝이라니까. 아니, 얘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주제가 나온다고 말해줬잖아. 어디에? 뒤에. 그러면 자, 그러다가 나왔네.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주제가 나와. 근데 그 주제는 뭐하고 똑같아? 나의 목표하고 똑같아. 그럼 그러나 뒤에 뭐가 나와? 주제가 나와. 단? 이런 형식으로 나와.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제발 객관식 밖에 풀어야 돼. 칠판 번역가가 되려고 그러냐. 자, 요 뒤에는 주제가 나올 거고 나의 목표가 나올 거야. 이 뒤에는 주제가 나올 거고 나의 목표가 나올 거야. 즉, 언어라는 게 적응성을 가지는지 복합성을 가지는지 나올 거라고. 칠판. 대칭성 만들어 볼게. 동물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중 어느 누구도 인간의 언어만큼 복잡성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뭔 말이야? 앞에는 동물도 인간처럼 언어가 있다. 뒤에는 차이점이다. 뭐야? 인간만큼 복잡하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얼핏 읽으면 동물에 대한 정보 같잖아. 생각해봐. 지금 대칭성이 뭐야? 동물의 언어라는 건 앞부분은 뭐다? 인간처럼 언어가 있다. 동물도. 뒤에는. 근데 동물은 인간의 언어처럼 복잡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마치 동물 중심의 서술이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뭐야? 인간의 언어를 찾고 있잖아. 자, 봐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나온 출제 코드야. 여기서 our language를 주면 훨씬 쉽게 발견이 된다고. 따라서 뭘 주는 거야? 그냥 ours를 주는 거야.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yours가 나오면 your 플러스 명사로 바꿔야 되고 mine이 나오면 my 플러스 명사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됐죠?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네.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언어의 특징이 적응력인가 복잡성인가 했는데 여기서 컴플렉스가 나왔잖아. 따라서 뭐야? 바로 컴플렉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단 아쉬운 건 뭐야? 재진수를 못 걸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야 돼? complicate 이런 단어로 바뀌었어야 된다. 됐지?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는 재진술이 없고 시험이 어려울 때는 재진술이 있고 이게 다야. 그냥 엄청 간단한 거야. 1학년 시험지하고 3학년 시험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출제 코드는 똑같아. 벗이 나오는 건 똑같아. 단 재진술이 있냐 없냐. 실판. 됐지? 근데 여기서 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끝났잖아. 답은 뭐야? 복잡성이잖아. 그러면 그 순간 뭐야? 이제 이건 끝난 거야. 바로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돼? 빨간색 B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를 동물로부터 디펜드, 보호하냐? 우리를 동물로부터 보호하냐?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뭐야? 분리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좀 전에 봤던 문장이 갑자기 다르게 보여. 이게 사람이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난 좀 전에 뭐만 봤어? 여기서 컴플렉스만 봤잖아. 왜? 나의 목표는 뭐였으니까? 적응성이냐 복잡성이냐 했으니까 컴플렉스 복잡성 이렇게 봤잖아. 근데 이제 나의 목표는 바뀌었잖아. 뭐야? 나의 목표는 우리를 동물로부터 비한대. 그럼 뭐야? 디펜드 아니면 세퍼레이시잖아. 자, 그러면 우리를 동물로부터 보호하냐 분리하냐 이렇게 본 거거든? 그 순간 바로 뭐가 보여? 아까 같은 문장인데 넌이 보여. 어떤 동물도 인간의 언어만큼 복잡성을 갖지는 못했대. 뭐야? 다르다잖아. 그럼 구분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세퍼레이시잖아. 근데 이게 왜 보여? 내가 선택지를 봤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객관식처럼 풀어야 된다니까. 아니 좀 전에는 컴플렉스밖에 안 보였어. 왜? 나의 목표가 어댑트냐 컴플렉스냐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의 목표는 뭐야? 디펜드냐 세퍼레이시냐. 그러면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복잡한 언어의 성격을 갖지를 못해야 돼. 다르다잖아. 구분된다잖아. 그러면 세퍼레이시잖아. 그러니까 지문은 똑같은데 내가 가지는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엄청 바뀐다니까. 실판. 그러면 4번 같아. 하지만 불안하니까 확인. 자, 그럼 이제 나는 뭐야? 지금 나는 separate, 구분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 그럼 혹시 모르니까 보호가 나오는지를 봐야지.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 혹시라도 디펜드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잖아. 그러니까 멍청하게 읽고 자빠진 게 아니고 뭐야. 읽더라도 그냥 디펜드가 있는지만 보는 거야. 다르다냐 보호하다냐 이것만 생각하고 보는 거지. 현재 나는 뭐야? 구분된다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 칠판. 그럼 이 only란 단어가 보여야 돼. 인간만이 유일한 동물이래. 즉 뭔 말이야? 다른 애는 아니다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재진술이잖아.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복잡성을 못 가져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인간만이 유일한 동물이와 같은 말이잖아. 그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뭐야? only를 통해서. 또 쭉 흘러가. 혹시 디펜드가 나오는지. 자, 어떤 다른 생명체도 이걸 할 수 없대. 즉 뭔 말이야?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즉 보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뭐야?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자, 마지막 결정타. 칠판. 자, 마크 오프인데 자, 마크가 표시하다잖아. 수고로 외는 건 아니야. 오프란 전치사는 중요하다. 자, 옷을 벗다가 뭐야? 옷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테이크 오프 이렇게 한다고.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할 때 땅하고 멀어질 때 테이크 오프 이렇게 하잖아. 즉 오프라는 건 뭐야? 뭔가 멀어지는 걸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마크잖아. 표시하는 거잖아. 멀리, 뭐뭐로부터 다른 동물로부터 우리를 멀리 표시한대. 즉 뭔 말이야? 구분하는 거지. 그러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빈칸으로 바뀌어야 돼. 해볼게. 칠판 봐.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복잡성을 갖지는 못해요. 달라요. 인간만이 유일한 동물이에요. 달라요. 인간하고 동물은 달라요. 다른 어떤 생명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복잡성을 인간만이 사용해 이런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인간의 언어의 복잡성을 다른 동물들은 갖고 있지 못하다잖아. separate 한다자는 거야. 칠판. 그러면 여기를 빈칸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즉 다른 동물로부터 인간을 멀리 표시하는 건 뭐다? 컴플렉스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가 빈칸 문제로서 엄청 좋아지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냥 다 주제 찾기야. 그냥 다 주제 찾기. 됐죠? 칠판. 자, 우리가 수능날 다시 만나려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정해진 대로 유형별 풀이를 하자고 제발. 목표를 잡아라? 그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하다. 단, 재진술이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얘가 없으면 쉽고 얘가 있으면 어려워. 근데
9월하고 수능은 어려워진대. 그 말은 뭔 말이야? 재진술이 엄청 강해질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냥 무조건. 이게 다야. 시험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뭐야? 난이도는 무조건 재진술 갖고 조정하는 거야. 재진술을 세게 걸어보면 존나 어려운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뭐다?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랭귀지에서 번쩍, 주제 시그널 벗에서 번쩍. 그래서 A가 해결됐고, 동시에 B를 보는 순간 바로 넌이 들어와서 바로 해결돼 버렸다. 지문은 내용이 똑같지만 내가 지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즉 선택지를 이용해서 내가 지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정보가 엄청 눈에 들어온다.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면 중요 정보가 앞으로 나오잖아. 이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만들 때 내 목표는 막 그거였어. 애들이 이 두 가지 이론을 갖다 눈에 끼고 지문을 쳐다보면 그 중요 정보가 앞으로 뛰어나오지 않을까 이거라고. 그걸 계속 증명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냥 얘가. 칠판. 자 1번 갈게요.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뭐야?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1번까지만 좀 천천히 하고 2번, 3번, 4번은 아주 빠르게 할게요. 칠판.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학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주제가 학교 환경이잖아. 자 학교 환경. 학교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에서는 우선 뭘 얘기하고 있어? 학교 환경이 교사의 A를 강조한대. 자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책임하고 유연함이네. 책임하고 유연함.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목표는 어떤 학교 환경이 있는데 그 학교 환경이라는 게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냐 유연함을 강조하냐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B한대. 우선 A를 먼저 풀고 나서 B를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 지문에는 어떤 학교 환경이 나올 거고 내가 집중할 건 교사에 있어서 강조하는 성격이 책임이냐 유연함이냐. 자, 그 결과로서 학생들은 이런 학교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칠판. 자, 해석이 아니야. 해석을 한다니까. 하지만 이런 막연한 해석이 아니고 내가 목표로 한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라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항상. 범인이 어디 있을까요?가 아니야. 키 크고 뚱뚱한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읽어봐요. 칠판. 자, 어디서 번쩍. 다시 한번 잊으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뭐하고 똑같다? 주제하고 똑같다야.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한 내용이 나와도 되고 주제 시그널이 나와도 돼. 칠판. 자, 임팩트를 갖다 우리가 다 했지? 새로운 건 전혀 없어. 너희들이 다 아는 거야. 칠판. 자, 임팩트하고 인디드가 나오면 이건 예시처럼 활용하기로 했어.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단, 앞에서 했던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 지문은 앞에서 임팩트가 나오고 뒤에서 인디드가 나오고 이 두 개로 푸는 거야, 그냥. 됐죠? 칠판. 그냥 무조건 나와. 최소 6개 이상 이걸로 풀린다. 최소 6개 이상. 어떤 모의고사든. 아까 기출코드 6번은 최소한 8개 이상. 얘는 최소한 6개 이상. 아까 기출코드 6번이 역접 계열이면 얘는 예시 계열이라고. 칠판. 자, 그러면 얘가 나왔어. 어떤 시그널이야?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하겠대. 대신 조금 쉽게. 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하는 거라고. 그럼 임팩트는 무조건 뒤에 뭐가 오겠어?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와. 근데 주제는 목표하고 밀접해.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목표한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칠판. 라고 쳐다보면 우리 예상대로 딱 나온다고. 그잖아. 자, 그럼 이제 뭐야? 아, 여기에 A가 나오겠구나. 즉, 근데 목표가 이미 다 있잖아. 책임 아니면 유연성이 나올 거라고. 단, 재진술은 걸겠지. 칠판. 따라서 잘 봐봐. 여기서 accountable for라는 수거를 완벽하게 모르는 애들도 대강 느낌의 기억상 얘는 유연함은 아니잖아. 그래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따라서 accountable for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봐봐. 저게 왜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accountable for를 갖다가 responsible for의 재진술로 완벽하게 모르는 애들도 두 개 중에 뭘까라고 쳐다보면 제가 그나마 눈에 들어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실제 시험이 어려워지면 재진술이 바뀌겠지? 자, responsible for가 accountable for의 재진술이 되면서 하나 더 뭐야? 실제 시험에는 무조건 얘로 나와. liable for로 나온다고. 이걸 써놔. 무조건 liable for로 나와. 그래서 이 문제가 좋아지려면 여기 1번에 responsible 대신에 뭐가 나와야 됐어? liable이 나왔어야 됐어. 그럼 엄청 좋은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A는 맞고 B는 틀리는 딱 난이도가 설정이 된다고. 됐지? 칠판.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끝났네. 자,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비합니다야. 자, 근데 봐봐. 자, 프로모트하고 리밋이 나왔어. 근데 자기가 프로모트이 예를 들면 승진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리밋의 반대말로 쳐야 돼. 1대1이면 무조건 대칭성을 갖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프로모트는 1번 뜻이 뭐야? 1번 뜻이 올라가다야, 올라가다. 2번 뜻은 뭐야? 직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승진하다야. 3번 뜻은 뭐야? 인지도가 올라간다 해서 홍보하다야. 그래서 프로모션을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야? 홍보 활동을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 그래서 프로모트는 뭐야? 올라가는 거야. 직급이 올라가면 승진, 인지도가 올라가면 홍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기본 뜻은 올라가다야. 근데 모르겠으면 뭐야? 이건 제한하다니까 이건 제한하지 않다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고. 어찌됐든. 됐죠? 칠판. 그럼 결국은 뭐야?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학교 환경에서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잘 봐봐. 출제자의 목표는 뭐야? 출제자의 목표는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잘 봐. 작년 6월 달에 1등급이 몇 프로가 나왔어? 작년 6월 달에 1.5%가 나왔어. 금년 6월 달에 몇 프로가 나왔어? 19.1%가 나왔어. 둘 다 개망한 거야. 6%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작년에는 왜 1.5%가 나왔어? A가 틀리게 시험이 나와버린 거야. 이번에 왜 19%가 나왔어? B가 맞게 나와버린 거야. 죽기 살기로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요한 정보는 쉽게 내야 돼. 그래야지 답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B를 틀리게 해야 돼. 어렵게 내야지 해석이 안 되게. 어디는? 중요하지 않은 지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봐. 그러니까 나도 이걸 언제 알았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다고. 그리고 나서 재종반 같은 데서 학생들한테 이 시험지를 갖다가 쭉 나눠주고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에 형광펜을 칠해서 우리가 걷는다고. 그리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독해 수업을 다시 해줘. 그 모의고사에 대한. 근데 희한한 게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에서는 두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문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 근데 대부분 독해 수업에 애들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표시한 건 다 이 문장이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이렇게 돼?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기 때문이야. 즉 답은 확실하게 줘야 돼. 그러면 중요한 정보는 어렵게 할 수가 없어. 단 중요한 정보를 뒤로 보내면 돼. 지문의 뒤로. 너무 간단한 작업이야. 칠판. 자, 그럼 이제 봐봐. 자기 연필 자국을 잘 봐야 돼. 칠판. 이렇게 선택지 활용하는 능력이 좋고 이렇게 지문하고 선택지가 티키타카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연필 자국이 없어야 돼. 왜? 나는 어카운터블 포에서 리스판서블 이미 봤잖아. 그럼 이미 여기서 뭐야? 요 지점에서 나의 목표는 뭘로 바뀐 거야? 학생들의 참여가 맞냐 적냐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야? 내가 목표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읽어야 돼. 근데 자기가 여기 연필 자국이 많다. 그 말은 뭔 말이야? 강약이 없는 거야. 항상 연필 자국을 봐야 돼. 연필 자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면 B야. 강약이 있어야 돼. 연필 자국에. 칠판. 그럼 쭉 가는 거지. 아니 나는 키 크고 뚱뚱한 남자를 CCTV에서 봤어. 그럼 키 크고 뚱뚱한 남자를 찾아가는 거라니까. 근데 보니까 뭐야? 키가 작아. 날씬해. 여자야. 이렇게 계속 제끼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정보를 강하게 읽는다가 아니야. 중요한 정보까지 잘 가야 돼. 안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쓱쓱 헤쳐가면서. 근데 이게 어려워. 왜? 모든 애들은 습관이 해석 위주로 잡혀있다.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막 읽어. 그러다가 해석이 안 되면 또 읽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습관이라니까. 근데 출제자가 이걸 알 거 아니야. 그런 일반적인 애들을 틀리게 하는 거야. 칠판. 자, 여기를 쓱 갔어야 돼. 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리스판서블을 받고 리스판서블을 보는 순간 A는 끝났고 B로 넘어갔고 그럼 나의 목표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칠판. 자, 어디서 번쩍?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별거 아니지만 적극적인 참여. 그럼 액티브잖아. 액티브. 근데 액티브를 주겠어? 뭐 안 주지. 왜? 무조건 이걸 건다니까. 눈에 띄면 안 돼. 그럼 B도 맞아불잖아. B는 틀려야 돼. 자, 그럼 뭘로 바꾸는 거야? 칠판. 액티브를. 자, 우선 인디드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아까 말했잖아. 우리의 목표를 찾아가는데 인디드는 아까 뭐야? 임팩트하고 똑같다 했잖아. 즉 중요한 말 한 번 더 쓸 때 쓴다 했잖아. 근데 여기가 뭐야? 끝문장이잖아. 그럼 200% 중요한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다.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 중요한 정보도 무조건 목표하고 똑같겠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온다? 중요한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다 적다 형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고. 단 재진술의 형태는 무조건 띄는 거지. 칠판 액티브를 뭘로 바꿨어? div로 바꾼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좋아지려면 engagement를 뭘로 바꿨으면 더 좋겠어? 적극적인 참여 이걸 involvement 이런 걸로 바꾸면 더 좋다고. 깊은 관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재진술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재진술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무조건 B는 틀려. 됐지? 칠판. 자, 그럼 우리가 목표라는 게 나왔잖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뭐야? 프로모트 아니면 리밋이 나와야 되잖아. 프로모트 아니면 리밋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재진술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리밋하고 뜻은 똑같아. 하지만 생김새가 달라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인히빗이 나오는 거야. 엄청 간단한 거야. 자, 그럼 이걸 1학년 문제로 바꿔. 어떻게 하면 돼? div를 액티브로 바꿔. inhibited를 뭘로 바꿔? limited로 바꿔. 이렇게 하면 1학년 문제가 된다고. 그냥 똑같이. 엄청 간단해. 그래서 단어를 해라고 제발.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됐죠? 칠판 1번에서 복습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임팩트를 보는 순간 주제가 나오겠네? 근데 주제는 내 목표하고 똑같겠네? 그럼 해결. 자, B는 인디드다.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네? 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즉 주제는 나의 목표하고 똑같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다. 그래서 제발 낚싯대를 2개를 거는 거야. 내 목표대로 정보가 나와도 좋고 주제 시그널이 나와도 좋고. 그럼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 낚싯대 2개니까. 즉 이걸 못 본 사람은 빨간색으로 푸는 거고 그렇잖아. 하지만 둘 다 목표로 한다면 엄청 좋잖아. 주제도 목표도 나는 둘 다 쓸 겁니다. 낚싯대를 2개를 던질 겁니다. 칠판 이제부터 속도를 낼게요. 똑같은 문제니까 칠판. 자, 기본적으로 그지 A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무슨 원형이 있네. 칠판. 자, 원형이 있어. 근데 이 원형이라는 건 A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야. 자, A가 뭐야? 자, 이니셜이니까 최초에 뭐 처음에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익스텐시브니까 광범위한. 자, 그럼 나의 목표는 뭐다? 지문에선 어떤 원형이 나올 건데 그 원형이라는 건 최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까?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칠판. 상식이면 나는 광범위가 맞을 것 같아. 근데 답은 최초잖아. 따라서 상식은 전혀 의미가 없어. 칠판 갑니다. 자, 그냥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는 거야. 칠판. 원형. 이 원형은 최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을까?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을까? 라고 쳐다봐. 그럼 똑같이 걸려. 근데 요 지점에서 내가 글씨를 죽였잖아. 여기가 뭐야? 5를 줘가지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재진술을 건 거야. 왜? 그렇게 해야만 이 빌트온하고 프로토타입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한눈에 안 들어오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빌트온이 바로 뒤에 붙었으면 너무 똑같아서 직관적으로 느껴져 버린다고. 그럼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빌트온을 뭘로 바꿨어야 돼? 뭐 메이드 오브나 이런 걸로 너 줬어야 된다고. 좀 바뀌게. 예를 들면. 알겠지? 자, 너무 똑같잖아. 자, 프로토타입, 빌트온, 익스피리언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겠지. 자, A는 둘 중에 하나잖아. 최초 아니면 광범위잖아. 내가 이니셜하고 익스텐시브라고 안 준 이유는 뭐다? 무조건 재진술에 걸리니까 영어를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다고. 자, 붙고 하지만 뭐야? first로 재진술을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자기가 만약에 이니셜을 몰았어. 그럼 뭐야? 익스텐시브하고 first는 전혀 다르잖아. 따라서 뭐야? 그냥 이니셜로 가야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바로 여기는 끝났지. 뭐야? 최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원형이야.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A가 끝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건 뭐야? 야, 이와 동시에 예외나 뉘앙스라는 거? 예외나 뉘앙스라는 게 자, include는 포함하다야. 자, 만약에 자기가 disregard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포함하지 않다 이렇게 치는 거야. 자기가 모른다면. 뭔지 알겠지? 만약에 모른다면. 1대1이면 무조건 대칭성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된다고. 칠판. 자, 그럼 예외나 뉘앙스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무시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지. 칠판. 이 지점에 연필 자국이 전혀 없어야 돼. 왜? 나의 목표는 뭐야? 나의 목표는 예외나 뉘앙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잖아. 예외나 뉘앙스라는 게 포함되냐 무시되냐 이거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봐봐. 요약문이 있으면
보통 여기쯤에 A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쯤에 B에 대한 정보가 있어. 따라서 여기를 갖다 누가 안 보냐 싸움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해? 여기다가 존나 어려운 내용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읽는 애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 버버버 해버린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 부족에 걸려버리는 거야. 너무 그냥 단순한 거야. 칠판. 자, 그래서 여기 연필 자국이 없었어야 돼. 우리는 이걸 통해서 A를 해결했잖아.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로 바뀐 거야? 예외나 뉘앙스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이걸 바뀐 거야. 근데 여기는 예외나 뉘앙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 그럼 뭐야? 다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어디까지 전진? 여기 나왔잖아. 끝에. 그럼 얼마나 많은 문장을 넘어올 수 있냐고. 그렇잖아. 제발 목표를 잡으라고. 그럼 거의 10줄 가까이를 제끼고 올 수 있잖아. 자, first를 보는 순간 답은 이니셜이네?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예외나 뉘앙스를 포함하냐 무시하냐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아웃. 자, 여기도 다 아웃. 왜? 여기 처음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세게 읽으면 되지. 자, 나의 목표는 뭐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야. 됐지? 칠판? 결국 뭐야? 애들을 갖다 허락한다 이렇게 되니까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연필자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강사가. 이게 맞아? 아니지. 만약 여기서 낫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핵심은 올라오라고. 그렇잖아. 만약 여기서 not allow 하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지? 마찬가지. 자, 똑같잖아. 결국은 뭐야? 목표를 잘 잡고 출발한 다음에 제 진술만 짝짝 따라가면 게임 끝이야. 자, 3번. 자, 봅니다. 자, 여기도 뭐가 나왔어? 그리스의 코인 얘기가 나왔네. 그리스의 어떤 동전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우선 A를 봤더니 뭐야? beneficial은 플러스고 inefficient는 마이너스잖아. 자, 그러면 그리스 동전이라는 게 어떤 무역을 Y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야 되겠네. Y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기 결정타지. 자, 요약문은 뭐다? 주제하고 형식이 똑같아야 돼. 근데 주제는 최근에 뭐가 많이 나와? 비교 대조가 많이 나와. 따라서 요약문도 결국 뭐가 나와? 비교 대조가 나오겠지. 따라서 3번에 Y이 나왔고 4번에 뭐가 나왔어? 4번 봐봐. 4번에는 요약문 중간에 whereas가 나왔지? 됐지? 칠판 다 외우고 있는 상태야. 칠판 봐. 자, 우리가 다 외웠어. 더우의 친구로 누가 있다? while이 있다. 더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 게 더우야. 이 더우 계열 6개가 있지만 최근에 3개가 추가됐어. 뭐야? while. 그리고 whereas. 그 다음에 unlike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걸 세트로 외우고 있어야 돼. 따라서 12개 플러스 3개 이렇게 늘어난 상태라고. 됐지? 원래 이게 기출문제 이 3개가 모의고사형이었어. 근데 이 3개가 기출코드로 들어와 버렸어 이제. 그래서 15개를 외우면 돼. 됐지? 그러면 3번에선 while, 4번에선 whereas, 기출문제에서는 unlike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물고 늘어져 볼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while을 물고 늘어졌어. 그리스 동전에 대한 얘기야. 그리스 동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 동전은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beneficial. 자, 긍정적으로 보면 몇 번이다? 1번 아니면 5번이다. 자,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면 2번, 3번의 가능성이 높고 4번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 2번하고 4번의 가능성이 높고 3번도 아예 없진 않다. 주로 2번, 4번이겠네. 3번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리스 동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판단하면 되잖아. 칠판 갈게요. 자, 여기 그리스 동전이 앞에 나와 있네. 그리스 동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은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칠판 중요 정보는 어디서 번쩍? 즉 그리스 동전 얘기는 첫 줄에 나와 있고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뭐라고 나왔어? 자, 인용보호가 나오면 무조건 세게 읽기로 했잖아.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야. 인용보호가 나오면 무조건 세게. 아니, 생각해봐. 내가 강의를 하다가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목소리 톤을 높이면 되잖아. 그럼 글은 어떻게 해야 돼? 활자를 키울 수는 없잖아. 글자 포인트가 10인데 내가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활자 포인트 이것만 14로 할 수는 없잖아. 목소리는 톤을 높이면 되지만 소리를 높이면 글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럼 글자한테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밖에 없다? 인용보 찍기 아니면 기울임체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글자가 인용보가 찍혀 있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무조건 세게 읽어버리면 된다. 그냥 엄청 간단한. 왜? 아니,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문서 알바를 안 해봐서 그러지만 문서 알바하면 제일 귀찮은 게 뭐야? 인용보 찍거나 뭐 이런 기울임체 이런 부수적인 손작업이 많이 필요한 문서를 제일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타자 치는 건 엄청 빨라 사람들이. 하지만 적어 넣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 그럼 저 귀찮은 걸 했어. 왜?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을 2번 했어. 존나 귀찮잖아. 왜? 중요하니까. 왜? 혹시라도 독자가 못 볼까 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 근데 독자가 이걸 중요하게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야? 비교 대조로서 임팩트 있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2번 쓰든지, 아니면 인용부를 찍든지, 아니면 물음표로 야,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칠판. 너무 간단하잖아. 계속 했던 거야, 우리가. 기출문제 기억날지 모르겠네. 빈칸에서 컴퓨터 게임이냐 속도냐 선택지를 이용해서 만들고 딱 들어갔어. 근데 지문에 뭐가 나왔어? 슬로울리가 나왔어. 그랬잖아, 그때. 그럼 그걸 보는 순간 느리게가 아니고 뭐야? 아,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그러면 안 좋은 문제지? 왜? 재진술이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기출 코드를 다 느껴. 아, 이건 좋게 잘 잡혔네? 단 이게 아쉽네. 이렇게 치면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 칠판. 즉, 뭔 말이야. 화폐 지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야. 즉, 한국 지폐, 대한민국이라는 지폐 화폐를 쓰는 게 아니고 경상도는 지구화폐 쓰고 전라도는 지구화폐 쓰고 서울은 지구화폐 쓰고 그럼 뭐야? 엉망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엄청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야. 지금 나쁘게 보고 있잖아. 따라서 뭐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 됐죠? 그러면 혹시라도 3번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노골적으로 inefficiency를 줘버렸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A는 끝났어. 바로 B로 가야 돼. 그럼 B는 뭐야? 복잡할 것도 없잖아. 최대한 실전 버전 해볼게 이제. 자, B는 뭐야? 커머셜. 상업적이냐? 그 다음에 뭐 사회 정치적이냐? 그냥 이것만 읽으면 되잖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제발.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칠판. 자, 그리스 동전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했어. 그리고 인용부를 찍어갖고 inefficiency를 줬어. 그럼 2번 아니면 4번. 그럼 B의 나의 목표는 뭐야? 커머셜, 상업적이냐? 즉, 소시오 폴리티컬, 사회 정치적이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칠판. 자, 그럼 여기를 건너뛸 수 있어. 왜? 상업도 없고 정치도 없으니까. 그러잖아. 나의 목표는 상업이냐 정치냐인데.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만 읽을 수 있다니까. 칠판. 자, 어디서 번쩍? 아예 똑같은 문제야. 또 인용보를 또 찍었어. 그러잖아. 인용보를 찍었잖아. 왜? 중요하니까.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 폴리티컬이 있잖아. 다시 한번. 인용보가 나왔어. 뭐야? 중요 정보야. 중요 정보는 무조건 나의 목표하고 밀접해야 되잖아. 지금 나의 목표는 뭐야? 상업적이냐 사회 정치적이냐야.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 폴리티컬이 있잖아. 따라서 뭐야? 4번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근데 미친놈들이 있어. 이상한 새끼들. 선생님 소시오가 없잖아요. 아, 이런 애가 소시오패스야. 아니 생각해봐. 상업이냐 정치냐야. 그러잖아. 얘가 상업 정치고 사회 정치고 그러면 말이 되지. 근데 상업이냐 사회 정치냐잖아. 근데 여기서 인용보를 이용해서 정치를 줬잖아. 근데 여긴 정치가 없고 여긴 정치가 있네. 이렇게 풀면 되잖아. 뭔지 알겠지? 여기서 막 소시오를 갖다 본다라는 건 뭐야? 성격을 고쳐야 돼. 칠판. 자, 그래서 4번 끝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때는 글쎄 여기서 이 소시오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 지금 뭔 말이냐면 여기서 야, 화폐가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회의 문제로 야기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완벽하게 4번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너무 완벽하잖아. 2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폴리티컬이 중요하대. 그럼 그냥 4번이야. 왜 소시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금 내가 온라인 신규생을 봤는데 진짜 가관이야. 온라인 설명회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엄청 전화가 오는데 전부 다 막 1.1, 1.2 다 메디컬 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영어가 1학년 때 1, 2학년 때 2, 3학년 때 3이 되는 거야. 왜 그래? 봐봐. 내신 1.1을 찍으려면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완벽주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런 선택지를 못 버텨. 찜찜한 선택지를. 그런 애들은 이 소시오 때문에 미쳐볼 것 같은 거야. 생각해봐. 주관식으로 자, 소시오 폴리티컬 어때? 그러면 글쎄 폴리티컬은 맞는 것 같은데 소시오 때문에 좀 찜찜한데 이러겠지.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근데 객관식으로 2번하고 4번 중에 누가 좋아? 그럼 압도적으로 4번이지. 그러잖아. 왜 주관식처럼 풀어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재종반에서 내신이 1점 극초반이야.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 특히 영어 때문에 못 맞추고 이런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모든 문제가 내신 문제처럼 완벽하게 답이길 원해.
근데 모의고사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걸 갖다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알겠지? 출판.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난 느끼는 게 뭐냐면, 봐봐. 학생이 여기 있어, 수험생이. 그럼 이런 장애물이 있어. 이런 장애물이. 이건 출제자가 준 거야. 그럼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강사가 뭐야? 제일 나쁜 강사가. 봐봐. 얘가 여기서 소시오가 찝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줘. 그래서 소시오를 해결해줘. 즉, 내가 봤을 때는, 자, 수험생이 있어. 장애물이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장애물은 계속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걸 치워주기보다는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맞다니까. 어차피 이런 찝찝한 선택지를 계속 만날 거야. 그러면 이거에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자꾸. 출판. 자, 결국은 뭐야? while이 있었잖아. 이 글은 뭐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화폐 문제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커져갈 수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4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출판. 자, 어찌됐든 whereas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끝난 게임이야. 요약 문제는 거의 10번 중에서 5, 6번은 아까 말했던 whereas, unlike, while, 그 다음에 though 이런 애들로 나와. 됐지? 근데 왜 그래? 요약문은 주제문하고 형식이 같아야 돼. 근데 최근에 주제문이 60%가 비교대조야. 그러니까 요약문도 비교대조야. 됐지? 출판. 끝났지? 자, whereas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whereas가 있으니까 대칭성. 자, 왼쪽은, 자, 예시 인용 아닌 비교대조인데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얘가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거의 주제 지문의 60% 이상이 이거야. 따라서 요약문도 이렇게 나온다고. 칠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비교대조가 걸렸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나의 역할이야. 근데 컨시스턴트가 뭔지를 몰라. 그럼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잖아. irregular. 자, 봐봐. whereas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대칭성이다. 알려줬어. 그럼 대칭 포인트는 자기가 찾아야지. 근데 왜 못 찾아? 컨시스턴트가 뭔지 몰라. 컨시스턴트는 뭐야? 일관돼. 즉 규칙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irregular는 뭐야? 규칙이 없는 거지. 즉 운동을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 애하고 그냥 랜덤을 아무 때나 하는 애들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럼 지문에도 뭐가 나오겠어? 이게 나오겠지 그냥 당연히. 요약문은 지문하고 형식이 같아야 되니까. 실판. 갑니다. 당연하잖아. 비교 대조가 나오겠잖아. 그럼 비교 대조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뭐야? 칠판. 우리 지난 시간에인가 했었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류근이 친절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류근이 친절하다. 그 말이 나오려면 뭐야? 어떤 사람에게는 안 친절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게 뭐라고 했어? some하고 others는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었어. 이제 알겠지? 항상 대칭성으로 엄청 유명한 애들이야. 칠판. 자, some하고 others가 나왔어. 자, 2주에, 12주에 걸쳐서 뭔가 실험이나 연구 같은 걸 했나 봐. 그래서 두 그룹이 결과가 뭔가 비교됐나 보지? 자, 파란 그룹은 제 시간에 했고 다른 그룹들은 규칙적으로 안 했네. 우리 예상대로 내용이 나오고 있네. 됐지? 그래서 12주에 걸쳐서 어떤 그룹은 딱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들은 규칙성이 없게 한 거야. 자, 이 노란색을 보고 뭐라고 느껴야 돼? 노란색을 보는 순간 봐봐. 실험, 연구, 조사, 설문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주제는 어디에 있어? 결과에 있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와? The result is that 이렇게 나와. 또는 as a result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가 있는 거야. 즉 중요한 정보가 있는 거라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지. 자, 12주에 걸쳐서를 갖다 뭐라고 준 거야? 12주의 끝에 즉 결과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됐지? 출판. 아, 여기에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비교군 2개를 주고 해봤어. 그 결과가 여기 나오겠네? 근데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 이미 요약문을 봤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당연히 이 2개의 비교 대조가 나오겠지, 칠판. 자, 그럼 대칭성이 나오겠네? 나왔네. 자, 약간 북구북구 재진수를 걸었지? consistent를 뭘로 바꿨어? same으로 바꿨지? 그 다음에 irregular를 뭘로 바꾼 거야? inconsistent로 바꾼 거라고. 됐지? 단어는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 칠판.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칭성이 있잖아. 지문에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대칭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이미 봤잖아, 칠판. consistent하고 irregular의 대칭성이 있는 거라고. 됐지? 형식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파란색에 대한 정보가 A에 들어가고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B에 들어가면 게임 끝인 거지. same하고 consistent, inconsistent하고 irregular 이렇게 재진술이 걸린 거니까. 출판.
안 좋은 문제지? 뭐가 사라졌어야 돼? 오토메이티드가 사라졌어야 돼. 왜? 재진술이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는 애들은 뭐야? 생각 없이 하는 거야. without thinking이 핵심이야.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그잖아. 인식 없이. 그냥 저절로 하는 거야. 그냥. 눈 뜨면 바로 운동하러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운동하러 가는 거야. without thinking이야. 7, 8. 그러면 이걸로 했으면 아주 좋은 문제지. 근데 이걸로 하면 안 좋은 문제지. 왜? 재진술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봐봐.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애들이 4번을 고른 애들이 있더라고. 4번. 4번은 뭐야? B가 컨벤셔널이 나왔잖아. 지금 3번은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는 이렇게 희한한 건데 상위권 애들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고 조금 중위권 애들은 여기에 연필 자국을 남기면서 4번으로 가는 거야. 올드, 옛것, 컨벤셔널, 전통적인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연필 자국이 여기에 왔으면 4번으로 갈 수 있지. 올드하고 컨벤셔널이 재진술처럼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연필 자국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떻게 했어? 자, 웨어레스가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규칙적으로 안 하는 사람 비교돼줘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를 찾았어. 그럼 여기는 뭐야? A에 대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 여기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 자, 생각 없이야. without thinking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생각이 시겠지. 그러잖아. 대칭성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오토매틱을 찾는 순간 바로 뭐야? 두 개 중에서 대칭성 있는 건 3번밖에 없으니까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답을 못 고르니까 올드까지 간 거지. 지금 뭔 말이야? 올드를 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올드까지 간 게 문제야. 올드를 봤다면 컨벤셔널로 낚일 수 있어. 그래서 컨벤셔널 봐봐. 멍청하게 그냥 만들지 않는다니까 이걸. 올드 본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컨벤셔널을. 디테일이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까지 갈 이유가 없지. 왜? 처음에 출발할 때 얘들 둘이 대칭성이야. 그럼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만 정보를 찾으면 끝나. 왜? 대칭성을 만들면 되니까. 이제 알겠지? 이런 부분들. 말했지만 결국은 190점 아니면 88점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 기준으로 한 문제 차이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오답률 1등, 2등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안 해야 된다. 이제 알겠지? 자, 7, 8. 자, 그럼 결국은 뭐다? 이 단어도 저질이지. 컨셔스를 줘버렸어. 이러면 안 돼. 이걸로 풀었으면 저질이야. 이런 거 보면 안 돼. 자,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뭘로 풀었어야 돼? 이걸로 끝났어야 돼. A가 without thinking이니까 재진술로서 automatic. 자, 그럼 대칭성이니까 생각 없이의 대칭성, conscious 이렇게 바로 끝나야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오면 가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연필 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나쁘고 여기 있어도 나쁜 거야. 칠판. 자, 결국 뭐다? 웨어레이즈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잡는다. 근데 이건 확률이 60% 이상이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끝난다. 됐죠? 자, 고생했고 단어는 좀 합시다. 대칭성, 재진술이 워낙 중요하니까.